네, 외국인들의 변심에 조금 더 주의를 하면서 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오늘장 이슈를 좀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이 테슬라 모터스가 국내 진출을 앞두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받는다라는 소식에 국내 주식시장의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흐름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예, 그 테슬라 모터스가 우리 시장 진출한다는 얘기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우리 시장에 진출을 하는 시그널로 예약 접수를 한다고 하죠. 테슬라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 더 참고사항 말씀드릴 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관론자 마크 파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망할 수도 있는 업체라는 것이죠. 이유는 전기차를 만드는 업체가 꼭 테슬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GM도 만들고 크라이슬러도 만들고 현대차도 만듭니다. 닛산은 같이 이미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도요타도 이제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 외에 삼성전자 같은 전자업체들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은 모두 사라진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돼서는 좀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여전히 세계적인 인기 업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러한 인기는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것도 또한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증시에서도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요. 현재 테슬라 모멘텀도 있었지만 삼성 SDI의 2분기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과 달리 3분기 실적은 조금 나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레포트 또한 오늘 그들 종목 삼성 SDI, LG화학 등 2차 전지 및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를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용됐다는 건데요. 여기서 삼성 SDI 실적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3개월 전에도 같은 내용을 갖고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요합니다. 삼성 SDI의 매출 구성, 비즈니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간단하다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2분기 매출은 1조 3,200억 정도로서 큰 변화 없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 전분기 대비로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542억 원 적자를 봤다는 건데 연속 적자라는 건 실적은 안 좋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매출의 구성 요소, 어떤 사업이 어떤 정도의 매출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인데 소재가 있고요. 소재 분야, 이건 제일모직에서 물려받은 사업 부분입니다. 케미칼 및 IT 소재가 되겠죠. 이쪽 소재가 있고요. 여기가 매출 비중이 대략적으로 약 34%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통합 약 한 66% 정도의 매출 비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여기서 또 중요한 나눠야 됩니다. IT용이 있고요. 즉 소형 2차 전지가 있고 중대형 2차 전지가 있습니다. 소형 2차 전지 비중이 훨씬 큽니다. 74%나 되고요. 중대형 전기차용 있죠. 전기차용 내지 대량 저장 장치 ESS라고 합니다. ESS용 합해서 26%입니다. 즉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이른바 중대형 전기차용 내지 ESS용 2차 전지의 비중은 전체 2차 전지의 불과 26%고 전체 매출의 17%입니다. 삼성 SDI 전체 매출의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빠른 속도로 증가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규모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그런 점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전 영업이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소재 쪽이 오히려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377억 원 수익이 났어요. 영업이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9%. 여기는 케미칼, 아까 얘기했던 IT 소재 쪽에 되겠습니다. 이쪽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알짜배기입니다. 제일모직에서 물려받은 쪽이죠. 그리고 소형 IT 쪽이 나름 나쁘지는 않지만, 하지만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정도인데, 지금 현재 지난달 영업이익이 약 34억 원, 영업이익률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형 2차 전지입니다. 현재 매출액은 4,400억이지만 이익률은 상당히 낮죠. 하지만 이 부분은 최근에 IT 부분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적어도 영업이익률이 3% 이상, 적당하게 5% 정도까지는 올라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가장 큰 문제라기보다는 고민은 중대형 2차 전지,
즉 전기차용이나 또는 ESS용 2차 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로 봤을 때는 현재 아주 크지는 않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체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264억 원입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이. 이 중에 적자 폭이 여기서 나온 적자가 상당합니다. 9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953억 원. 근데 비단 이번 분기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분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삼성 SDI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LG화학의 중대형 2차 전지 분야도 또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것이죠. 지난 분기 삼성 SDI의 중대형 2차 전지 분야의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43%나 된다는 것이죠. 이 점은 LG화학도 큰 차이 없이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30%가 넘어가는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글로벌 장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출혈 경쟁, 현재 일본의 파나소닉도 있죠. 또 현재 대만도 있죠. 또 현재 중국의 비아드도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지금 수익성이 너무 현재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PHEV라고 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전기차입니다. 그 이상 순수 전기차까지 합해서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55만 대고요. 그 중에 60%가 중국에서 만들고 팔렸습니다. 중국에 집중적으로 전기차를 육성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다는 건 55만 대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 판매량은 9,200~300만 대 정도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아직도 PHEV 이상의 전기차 비중은 불과 한 0.6%, 1%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 갖고서는 어떠한 기업도 2차 전지 업체도 2차 전지 완제품 업체도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수익을 내기 위한 적정한 시장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한 55만 대 정도가 아닌 최소한 200만 대 BEP,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판매 대수는 200만 대쯤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55만 대거든요. 약 4배 정도 커져야 됩니다.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죠. 적어도 30 내지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만약에 40% 성장을 한다고 한다면 BEP, 블랙 이븐 포인트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은 3년 정도 걸립니다. 따라서 삼성 SDI의 중대형 2차 전지 분야만 놓고 본다면, LG화학의 중대형 2차 전지 전반 놓고 본다면 손익분기가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이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와 관련돼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업체, 부품업체, 내지 전기차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온 시장 기대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들 종목을 경우에 따라 매도도 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건데, 특히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죠. 한원시스템, 우리산업이나 또는 S&T 모티브 같은 종목은 전기차 부품과 관련돼서 보시면 되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은 그나마 실적이 검증된 종목들은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스, 후성 같은 종목들입니다. 또는 PNT, PNE 솔루션 같은 종목들 그 후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외에 코디에스나 NS 같은 종목들이 있죠. 파워로직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들 종목은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개인들의 선호성이 상당히 강한, 테마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장중에 주가 기복이 상당히 심하고요. 또 단기적인 주가 기복이 상당히 심하면 또한 같은 섹터 내엔 종목 간 종목의 편차 또한 상당히 심합니다. 어떤 종목은 잘 가고 어떤 종목은 오히려 주가 쭉 빠져버리는 그런 편차가 아주 심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상승추를 만들고 있는 앞에 얘기했던 에코프로나 일진머티리얼스 또는 후성 같은 종목들, 이들 종목 그 중에서도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해서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실력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물량 가감을 추세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갖고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 관련 수급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건데요.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지금 현재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약간의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는 있지만 아직까지 그 심각한 상태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베이시스가 좀 낮긴 하지만 여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세기 때문에 그곳에 의해서 나타난 일종의 착시. 전문 이쪽 용어로는 이제 트래킹 에러라고 합니다. 추적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나 전반적으로 약간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